오네요. 영화 한 작품만 시청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는 물론 영화 속의 OST나 숨은 연출까지 그 중에서 오마주한 장면이나 대사를 마주하는 것은 영화 마니아에게 더할 나위 없는 짜릿함을 주곤 하죠. 오마주란 영화를 촬영할 때 다른 감독이나 작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 감독이나 작가가 만든 영화의 대사나 장면을 인용하는 일을 뜻합니다. 프랑스어로 존경, 경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파헤쳐볼 영화 라라랜드의 명대사를 오마주하면서 오프닝 열어볼까요? 웰컴 투 챈디의 온에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를 밝히는 여기는 챈디의 온에어 DJ 채은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중계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챈디의 온에어는 지금 유튜브 남서울대학교 방송국 NSBS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고요. 학생복지회관 내부 전광판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화요일 점심 저 챈디와 함께해요. 챈디의 온에어에는 3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혀줄 코너는 더 새롭게 돌아온 최은희 교수님의 사운드 트랙 라라랜드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찐 애청자와 함께 흥미로운 음악영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한 저희 NSBS에서 제30기 수습국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부, 미디어 홍보부, 기술부만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활동으로 꿈을 찾아가고픈 열정 가득한 2, 3학번 학우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최은희 교수님과 사운드 트랙의 문을 열기 전 라라랜드의 OST 먼저 듣고 함께 돌아올게요. 여기는 챈디의 온에어 지식정보관 N 컨버전스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DJ 채은입니다. 천천히 합시다. 우리 말 엄청 빠르잖아. 여유를 갖고. In the canyons that'll never fade away, the ballads in the barrooms left by those who came before. They say we gotta want it more, so I bang on every door. And even when the answer's no, my money is running low. Whiskey, milk, and neon glow are all I need. And someday as I sing the song, a small town kid'll come along. That'll be the thing to push him on and go.
최은희 교수님의 사운드 트랙. (377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를 홀린 독보적인 뮤지컬 영화. 할리우드 진출을 꿈꾸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배우 지망생 미아. 어느 날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자신만의 로망과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을 만나게 된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만난 둘은 각자의 미완성의 무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흔들리는 청춘들의 꿈과 사랑 이야기를 담은 리플래시 감독의 뮤직 로맨스. 2017년 골든글로브 작품상, 음악상, 주제가상 등 7관왕 수상의 영광을 얻은 2016년 화제 영화 라라랜드입니다.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You need some medication, the answer's always yes. A little chance encounter could be the one you've waited for. Just squeeze a bit more. Tonight we're on a mission. Tonight's the casting call. If this is the real audition, Oh, God, help us all. you make the right impression, then everybody knows your name. We're in the fast lane. Someone in the crowd could be the one you need to know, the one to finally lift you off the ground. Someone in the crowd could take you where you wanna go. If you're the someone ready to be found, the someone ready to do what you need to do to rediscover you and make you more than who you're seeing now. So with the stars aligned, I think I'll stay behind. Try to go and find that someone in the crowd. That someone in the Is someone in the crowd the only thing you really see? Watching while the world keeps spinning around. Somewhere there's a place where I find who I'm gonna be. A somewhere that's just waiting to be found.
보내요. 화요일 점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교수님의 사운드 트랙, 최은희 교수님과 지식정보관 N 컨버전스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방학 잘 보냈죠? 네, 교수님도 잘 보내셨나요? 네,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 학기에도 함께 사운드 트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운드 트랙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네. 바로 소개할 영화의 애청자도 함께 한다는 건데요. 오늘 소개할 영화 라라랜드의 애청자, 저희 이세연 국원 모셨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먼저 세연 학우님을 아직 잘 모를 학우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NSBS 방송국에서 기획제작부 국원을 맡고 있는 이세연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떨리시나요? 살짝 떨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텐션이 더 오를 테니까요. 저도 국원들까지 이렇게 모시고 하는 방송은 처음이라서 더 색다른 방송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과 둘이서만 항상 진행했었는데 오늘 방송에 임하는 자세 한마디만 해주시죠. 사실 제가 뭐 PD로 밖에 있거나 아니면 스태프로 여기 안에서 그냥 촬영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항상 제가 게스트분들 오시면 약간 지령을 드리는 게 있었거든요. 약간 네. 편하게 하시라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적용해서 잘 좋아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항상 저랑 호스트 하시다가 게스트가 늘었는데 어떠신가요? 저희 둘만 해도 사실은 오디오가 안 비고 굉장히 끊임없었는데 또 중요한 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은 네. 것 같아요. 같은 작품을 봐도 누군가는 또 다르게 느끼고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NSBS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사랑 고백 받았어요. 저희가 각 영화마다 이 영화의 진심인 국원들을 또 까다로운 선발을 통해서 데려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더 다채로운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새로운 방송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파헤쳐볼 뮤지컬 영화는 지난 사운드 트랙에서 정말 많이 언급이 됐던 영화죠. 라라랜드입니다. 네. 드디어 소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연 씨, 평소에 뮤지컬 영화 즐겨보시는 편인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네.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약간 감성의 영화들이 좀 확실해가지고 라라랜드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류인데 그래서 라라랜드를 좀 더 애틋하게 봐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연 씨가 그런 걸 챙겨보지 않는데도 라라랜드에 푹 빠졌다니 그런 영화의 매력이 뭘지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께서는 뮤지컬 영화 자주 보시나요? 뭐 저는 이제 음악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취향이 약간 독립 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음악 영화를 보긴 했는데 뮤지컬 영화는 아니고 네. 엔리오라는 마에스트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도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장르를 좀 좋아하는구나. 하지만 또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다 보면 역시 뮤지컬 영화에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찾아서 볼 정도로 막 선호하는 장르는 아니지만 그래도 봤을 때 늘 후회하는 작품은 항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모시고 라라랜드 얘기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뮤지컬 영화를 잘 보지는 않는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라라랜드는 몇 번 보셨나요? 교수님 몇 번 보셨나요? 저는 앞부분을 굉장히 도돌이표를 많이 했었어요. 예, 저도요. 앞부분 하다가 정주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몰입이 잘 안 되고 막 맞아요. 이랬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정주행을 온전하게 잘 맞췄고요. 네.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뮤지컬도 그렇고 네. 뮤지컬 영화도 그렇고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 본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뮤지컬도 그렇죠. 그렇고 여러 번 보는 것처럼 그런 매니아층이 탄탄하고 그나마 라라랜드는 그래도 보편적인 일반적인 네, 맞아요. 관객들도 많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연 씨는 몇 번 보셨나요? 저는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애청자 아니라고 하시는 건 네. 모르겠지만 3번 봤습니다. 3번이면 너무 네. 그러니까요. 잘 봤죠 뭐. 저는 3번까지는 못 보겠더라고요. 사실 횟수로만 따지면 영화를 재생한 횟수로만 따지면 한 7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돌이. 완주한 거는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배속을 해서 봤었는데 옆에서 제 여동생이 나는 음악 영화를 배속하는 사람 진짜 처음 봐 할 정도였어요. 좋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뮤지컬 영화를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면 좋아하지는 그러니까 않으시는 저는 편인가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음악 영화는 웬만하면 다 보려고 하기는 해요. 네. 제가 수업 자료로도 많이 쓰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음악 영화라고 했을 때는 또 범위가 좀 확장이 되거든요. 근데 네. 뮤지컬 영화 같은 경우는 음악 영화 중에 한 부류로 보자고 하면은 정말 대표적이고 이게 인기를 끈다고 이게 왜 인기가 있지? 그래서 궁금해서 조금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뮤지컬이랑 뮤지컬 영화 정리를. 우리가 지난 학기 때도 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위플래시를 우리가 또 봤었고 네. 또 위대한 쇼맨도 봤었고 했는데 위대한 쇼맨을 이제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있고 뮤지컬 영화라는 이제 장르를 봤을 때 뮤지컬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게 그 현장의 열기, 현장에서만 맞아요.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웅장해지는 네, 예. 벅차오르고 그 무대에서만 뽐낼 수 있는 그 매력이 있는데 네. 그 장르가 있고 이제 영화화 했을 때는 뮤지컬로 먼저 이제 상영이 됐던 걸 공연이 됐던 걸 영화화하는 경우도 있고 네. 뮤지컬 영화로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거꾸로 인기가 있어서 뮤지컬로 또 상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뮤비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위대한 쇼맨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장르들을 이제 볼 때는 제가 영화를 좀 본다 하면은 여러분이 약간 편리성을 좀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현장감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편리성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서 굉장히 다각도로 여러 카메라를 쓰면서 하면 우리가 이제 뮤지컬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맞아요. 화면을 맞아요. 담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원작이 있다면 원작을 좀 찾아보는 거 아마 뮤지컬 영화는 아주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이 사운드 트랙 아니 사운드 오브 뮤직 네.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거를 떠올리면은 딱 느낌이 올 거예요. 맞습니다. 이 뮤지컬이라는 게 사실 뮤지컬을 보러 가려고 하면 살짝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맞아요. 뮤지컬 영화를 보러 간다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또 뮤지컬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이 라라랜드를 안 보신 학우분들을 위해서 등장인물 소개 짧게 하고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이 배우는 영화 노트북과 최근에 상영한 영화죠. 바비의 켄 역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만의 재즈바를 차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 와일더. 그리고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배우를 꿈꾸고 있는 리아 둘런이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제가 두 분께 궁금한 게 있는데 평소에 노래를 들으실 때 가사를 좀 더 보는 편이세요? 아니면 멜로디를 좀 더 보는 편이세요? 세연 씨 먼저 할까요? 멜로디를 먼저 보는 편입니다. 그럼 가사는 아예 안 보나요? 가사를 아예 안 보지는 않는데 네. 사실 멜로디가 귀에 꽂히면 노래가 너무 더 좋게 들려가지고 멜로디가 좋으면 가사도 예쁜 경우가 좀 많아서 멜로디를 맞아요. 먼저 보는 편입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뭘 먼저 보시나요? 저는 듣기 싫어도 그렇게 노래가 다 들리기 때문에 모든 소리에 너무 예민한 게 좀 걱정일 정도로 정말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 싫어도 부금이 먼저 보이고 어떤 장면을 봐도 그래서 노래가 아무래도 먼저 들리죠. 저는 막귀라서 이런 예민하고 섬세한 귀가 조금 부러워지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영화 시작부터 등장하는 OST인 Another Day of Sun 먼저 듣고 왔잖아요. 이 노래가 완전 영화 오프닝, 진짜 초반부터 시작하는 곡으로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그 네. 장면 찍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인원도 많이 동원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고속도로에서 찍어야 되니까 맞아요. 차도 그렇고 예. 그리고 그런 안무를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담아내기까지는 물론 이제 다 잘 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그야말로 갈아 넣은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또 그걸 감독이 쓰네 마네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이 나와준 게 굉장히 중요한 인트로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뮤지컬 영화다. 이걸 딱 맞아요, 보여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리고 워낙에 이제 리드미컬한 그 곡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잘 설정한 거 아닌가.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입니다. 저도 뺄까 말까 고민했다는 말 듣고 뺐다고 했으면 정말 서운할 저걸 뻔한 내버려. 네, 너무 아까운 장면이고 촬영한 그 고생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리고 또 영화에 그런, 넣고 그런 싶었을 것 배경이 같아요. 옛날 영화를 또
그렇게 맞아요. 오마주해서 상기시키게 하고. 한 거여서 그 맞아요. 테마를 어디선가 또 가져왔을 텐데 잘 쓴 것 같아요. 네, 색감도 되게 쨍하고 너무너무 예뻤잖아요. 아, 좋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가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눈치를 챘을 학우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꽉 막힌 도로에서 사람들이 한 명씩 등장하면서 좀 비현실적이지만 플래시몹처럼 나와서 다 같이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고속도로에서 누가 그렇게 춤을 출 수 있겠어요. 엄청 비현실적인 연출이지만 초반 시청자들의 시선을 확 끌어잡는 데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근데 가사를 또 살펴보면은 이게 미아와 세바스찬 이야기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제가 어떤 가사인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절에서 여자가 지루한 마을 구석에선 그가 소파에 몸을 묻고 스크린을 통해 나를 보게 될 거야 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배우를 꿈꾸는 미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어서 남자 가사로는 매일 밤 매일 낮 골목을 가득 채운 리듬 멜로디 거리엔 춤추는 아름다운 선율들 해서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세바스찬의 이야기까지 그냥 시선을 끌고 이거 뮤지컬 영화다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사까지 다 넣는 노래였습니다. 사실 교수님의 대중소개 클래식 수업에도 이런 요약 기능을 어느 정도 하는 악곡에 대해서 배운다고 들었어요.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뭐 인트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클래식 장르에서는 특별히 오페라나 발레에 쓰이는 네. 오버추어라고 해서 서곡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펼쳐질 것들에 대한 예고를 하는 측면도 있고 뭐 간단히 준비를 시키는 역할도 좀 하고 이제 어떤 분위기로 전개될 거다 좀 암시를 하기도 하는데 막 극대화되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특징적인 무언가를 한 번에 딱 요약해 주기는 좋은 요소로 서곡을 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서곡을 좀 알아봤는데 막이 내려진 채로 오케스트라 맞아요. 연주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근에가 아니고 이제 요즘에는 네. 서곡이 꼭 앞으로 이제 그 펼쳐질 내용을 담지 않더라도 네. 따로 분리돼서도 또 클래식 맞아요. 음악회에서 많이 연주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발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레 같은 경우에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도 등장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음악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죠. 최근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클래식 음악회에서는 서곡을 원래 이제 인트로처럼 많이 연주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서곡, 협주곡, 인터미션 그리고선 교향곡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기능은 오페라와 발레에서 했었다는 거. 네. 막이 내려진 채 연주한다는 거에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또 클래식 때부터 이제 내려온 그 스포의 기질이 보여서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유로 첫 번째 노래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노래뿐만 아니라 이어서 두 번째로 듣고 온 Someone in the Crowd 역시도 군중 속의 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가사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군중 속에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아무튼 미아도 군중 속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빛을 내려면 얼마나 힘들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런 거를 설명해주는 곡이에요. 이런 거 들어보면은 라라랜드의 모든 OST가 거의 영화를 함축하고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은 노래만 들어도 라라랜드 봤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배속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속을 하면 안 되고 차분히 듣고 가사도 봐야 되는 거지. 감독님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 애청자로서 좀 서운해요. 왜냐면 네. 그렇게 노래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여기서는 이제 잘 섞어서 이제 대사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노래로만 계속 곡을 끌고 가는 뮤지컬 영화들이 있어요. 레미제라블 같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배속을 할 수가 없죠. 집중해서 봐야지. 길어도. 맞아요. 레미제라블은 배속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하지만 또 노래만 듣기에는 의미 있는 장면, 또 흥미로운 장면이 맞아요. 너무 많아서 또 빼고 보기엔 너무 아쉬운 영화인데요. 라라랜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마주한 장면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마주 관련된 내용으로 오프닝을 열었는데 어떤 장면이 오마주 되었는지 혹시 세현 씨 짐작이 가시나요? 사실 제가 네. 오기 전에 공부를 조금 하고 왔어요. 역시 애청자라 그런지 꼼꼼합니다. 원래 이제 비하인드를 잘 찾아보는 성격은 아닌데 네. 이제 오기 전에 살짝 공부를 했는데 사실 오마주가 번복된 뮤지컬 영화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면 아마 좀 초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마주가 된 장면들을 영상으로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BTV의 이동진, 김중혁의 영화당에서 나온 건데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하단에 영상이 뜰 예정입니다. 네.
전통적인 여기 할리우드의 토크백 소리도 좋았던 조금만 시절의 고전 할리우드 뮤지컬이 갖고 있는 정서. 저 이 장면 봤을 때 굉장히 색감도 너무 예쁘고 고전적이고 그래가지고 약간 우아하고 굉장히 예전 따뜻하고 고전 얼핏 보기에 하이틴 영화가 그런 떠오르는 옛날 그런 뮤지컬을 다시 갖고 와서 심폐소생술을 한 저기 것처럼 이제 보여요. 예시로 나오는 웨스트 사이드 장르에서 스토리가 얻은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움직임이나 무빙 같은 것도 비슷해서 오마주가 정말 고전적인 이 클래식함 기본적인 멋을 잘 녹여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라라랜드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영화도 있는데요. 혹시 두 분 영화 보면서 어떤 영화가 밑바탕이 됐는지 눈치채셨나요? 뭐 듣기는 했습니다만.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영화의 그 오마주된 바탕이 된 목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기억이 살짝 안 나긴 하는데 그런 걸 찾아보는 또 재미가 있으니까 네, 일부러 맞아요, 감독이 맞아요. 심어놓은 것들. 네, 그런 좀 복선도 흔히 말해서 좀 떡밥이라고 하죠. 그런 걸 회수하는 재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카사블랑카라는 영화인데요. 두 분 카사블랑카 아시나요? 많이 들어봤지만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흑백 네, 영화고 굉장히 맞아요. 오래된 저도, 영화여가지고 맞아. 세연 씨도 보셨나요? 들어는 많이 봤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요즘 사람들이 보기 힘들 정도로 옛날 영화긴 해요. 1949년에 나온 고전 영화라서 대부분 학우분들에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 사귀었던 남녀가 헤어져 있다가 남자는 음악을 연주하는 바의 주인이 되고 또 사귀었던 여자는 다른 남자와 그 바에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대충 들어봐도 라라랜드의 결말과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세팅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 맞습니다. 같아요. 사실 이런 내용만 배경이 되는 게 아니라 카사블랑카가 직접 언급이 되고 또 화면에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밑에 사진에 이제 미아의 방에 있는 포스터를 캡쳐서 온 건데요. 엄청 큰 여배우 사진. 영화 보시면서 대체 저 여배우는 누구길래 저렇게 포스터까지 붙여봤나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두 분? 그럼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아직 영화를 보는 눈이 얕아서 그런지 그냥 포스터구나 하고 넘기긴 했습니다. 그냥 롤모델이겠거니 했거든요. 배우를 꿈꾸는 미아였다 보니까. 저런 장면이 나중에 이제 미아가 남편이랑 같이 후반부에 식사를 할 때 세바스찬이 네, 맞아요. 만든 바 거기를 지나가는 벽면에도 채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포스터 붙어 있는 거는 카사블랑카의 여주인공이었고요. 또 세바스찬이 미아의 카페에 찾아와서 데이트를 할 때 미아가 뭐 여러 가지 촬영 로케이션 얘기도 해주고 뭐 이모 얘기도 하면서 저 창문이 카사블랑카에서 나왔던 거예요 라고 소개하는 장면에서도 나왔다시피 정말 언급이 정말 많이 됐어요. 한 영화의 오마주가 이렇게까지 많이 된 작품은 처음인 것 같은데 영화 보실 때 비하인드를 찾아보시는 걸 좋아하세요, 두 분? 교수님 좋아하세요? 저는 네. 안 찾아봐요. 정말요? 일부러 안 찾아보고 오. 정말 그 영화 자체를 봅니다. 아. 그리고 왜냐면 찾아보다 보면 여러 의견들이 이제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부러 안 보고 영화를 꼭 먼저 봐요. 그리고 필요하면 궁금하면 찾아보고 오롯이 나의 영화로 조금 보고 싶은? 네. 완전 영화의 본질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세연 씨는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영화 다 보고 나서 네. 약간 재밌거나 네. 아니면 제가 진짜 재밌다고 느낀 영화나 아니면 이제 약간 주변에서 들려와요. 이 영화에 숨겨진 장치들이 진짜 많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뭔가 저의 눈만으로는 해석하기가 생각보다 좀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과는 완전 다르고 또 주위에서도 좀 특이하게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게 저는 비하인드를 먼저 보고 영화를 들어가요. 제가 영화 보는 눈이 아직 덜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뭔가 이 복선을 회수하면서 봐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뭔가 좀 영화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어떤 복선이 나오는지 어떤 해석 지점이 있는지를 좀 알고 그거를 영화 가서 제가 좀 찾아보는 식으로 영화를 즐기는 거를 훨씬 좋아해요. 진짜로 궁금해서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사전에 인포메이션이 많으면 내 의견보다는 누군가가 한 말이 맞는 것 같네? 아닌가?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때요? 근데 저는 그런 좀 시사점이 많은 거를 되게 좋아해서 이런 사람 이런 생각하는구나 하고 보고 들어가서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고 저는 영화를 보러 가는 친구가 약간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친구들이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라서 그 친구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의견이 진짜
그냥 난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나와서 좀 영화의 연장선까지 되게 즐기는 느낌? 그래서 사실 이런 비하인드를 알려면은 영화가 좀 작품이 내려가고 나서 나오는 맞아요.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극장에서 보는 그런 재미를 좀 늦게 알았어요 저는. 네. 스포를 방지하니까. 네, 보통.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는 저의 영화 보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요. 네, 그렇게 하면 친구와 다각도로 함께 볼 수 있지. 고소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라라랜드의 전체적인 비하인드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영화 지난 사운드 트랙에서 다뤘던 감독과 작사, 작곡가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교수님께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우리가 위플래시 봤을 때 라라랜드를 많이 언급했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먼 샤젤 하면 그 아주 어린 나이에 하버드를 졸업을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어쨌든 하버드 출신의 어린 감독으로 유명하고 아카데미상도 아마 최연소 감독상을 받은 걸로 야. 알고 있어요. 좀 굉장히 기질이 있나 봐요. 누가 네. 밀어주나 봐. 근데 어쨌든 그만큼 좀 특이하고 작품 세계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확고한 그런 그 플러스 이제 같이 하버드 출신으로 제가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스틴 허위츠라고 네. 해서 같이 늘 하는 멤버가 있어요. 한 명 더는 파색 앤 폴 해가지고 네. 그 멤버들이 계속 같은 그 작업에 동참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네. 지난 학기 때 소개를 했었어요. 바빌론이라는 영화를 소개를 했었는데 네네. 그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저스틴 허위츠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음악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젊은 이들의 다들 재능 있는 사람만 재능이 모여서 정말 넘사벽이지 않나. 제가 그 최근에 방학 때 엔니오 마에스트로라는 네. 영화를 봤었을 때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이탈리아 작곡가면서 이제 네. 음악 감독 얘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영화에 굉장히 많은 음악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음악상은 굉장히 나중에 받았어요. 80이 훨씬 넘어서 받았단 말이죠. 정말 받기 어려운 상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뭐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미국에서 그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이태리 분이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같은 음악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대가 마에스트로를 그분 존경하지만 이런 젊은이들도 굉장히 에너지와 아이디어와 모든 게 다 풍부해서 일찌감치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맞습니다. 다 대중적으로 인기는 많이들 끄는데 네. 이 시대와 잘 맞는 음악을 맞죠. 잘 만들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작곡가 스스로도 자부심이 높을 만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정말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살면서 한 번쯤은 받아보고 그럼요. 싶은 상일 텐데 명예로운 이거를 상인데. 네, 그렇게 받았다니 앞으로 또 일을 해나갈 원동력을 얻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사실 이런 뭐 위플래시 감독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뭐 파세겐 폴 작곡가까지 해서 천재들의 조합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조합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영화의 좀 어떤 호불호가 다른 뮤지컬 영화보다는 좀 갈리는 편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뮤지컬 영화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랑 안 맞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원래 뮤지컬이 약간 인위적이다, 자기적이다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갑툭튀로 노래를 하고 갑툭튀로 군부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약간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에 익숙하다면 그런 면들이 근데 뮤지컬을 워낙 많이 보면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맞아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 않나. 그래도 그나마 라라랜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네, 맞아요. 흐름이었어요. 개연성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갑툭튀를 해도 자연스러워서 많은 관객들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세연 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저는 극호의 이제 입장으로서. 뮤지컬 영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컬의 약간 갑툭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약간 그냥 영화의 주제에서 약간 네. 호불호가 갈리지 않았나 싶은 게
이게 그냥 딱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흔한 연인의 일생이 맞아요, 돼버리거든요. 이게 뮤지컬 소재가 들어가서 약간 특별해진 거지. 뮤지컬 소재를 빼면 이거를 영화로 낸다고 싶을 정도로 약간 좀 흔한 서사고 소재여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약간 호불호 갈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세연 씨랑 비슷하게 좀 꿈에 대한, 청춘에 대한 의미가 짙을 줄 알았는데 기승전결 사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감독과 작곡, 작사가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진짜 라라랜드를 한번 파헤쳐 봐야겠죠? 이제 시작입니다. 제74회 골든글로브와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과 음악상을 수상한 작품인 만큼 저희가 음악 위주로 명장면을 함께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장면은 미아가 우연히 세바스찬의 연주를 듣게 된 노래인 미아 앤 세바스찬스 빔입니다. 바로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네, 지금 이 영상이 레스토랑 오너가 재즈를 싫어해서 세바스찬한테 너 그냥 캐롤이나 쳐 하고 강제로 좀 강요를 한 상태죠. 그래서 그런지 누가 봐도 재미없고 의욕 없고 하기 싫은 표정과 손짓으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속도가 느려지더니 갑자기 네. 갑자기 이렇게 재즈를 치기 시작하죠. 지금 나오는 노래의 제목이 미아와 세바스찬의 주제곡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곡 중 하나인데요. 사실 뭔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엄청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재즈풍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 재즈의 범위가 정말 또 넓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얼핏 들었을 때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의 OST 약간 네.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약간 대중화된 재즈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세바스찬은 이제 세바스찬 입장에서는 진짜 전통 재즈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쳤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뒷부분은 또 화려하게 또 맞아요, 마무리를 맞아요. 하죠. 사실 이 노래가 이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고 그 후에 둘의 서사를 나타낼 때마다 되게 다양한 편곡이 되어서 변주가 되어서 등장을 하죠. 뭔가 딱 여기서 이제 세바스찬이 재즈를 치기 시작했을 때 조명이 주위가 암전되고 이 한 사람한테만 비추는데 저희가 듣고 온 서머닝 더 크라우드에서 미아가 나한테 와줄 단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왠지 세바스찬인 딱그 것처럼 사람일 것 같죠. 네, 여기에 딱 스포트라이트를 줘서 아, 이거 또 노린 연출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캐롤 칠 때랑은 에너지가 달라요. 그 열정이 딱 보여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했겠지만 네. 캐롤은 굉장히 그야말로 가볍고 경쾌하고 맞아요, 요렇게 쳤잖아요. 맞아요. 캐롤은 얼마든지 재즈하게 칠 수 있는 영화적인 설정으로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대비를 시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뭐 워낙에 세바스찬은 재즈에만 완전 빠져있고 맞아요, 몰입을 맞아요, 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조금의 그런 변화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 약간 트래디셔널 재즈를 고수하고 싶고 맞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밴드를 할 때도 퓨전으로 가는 그런 맥락의 재즈는 조금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맞아요. 고집이 있고 신념이 대단한 세바스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잘렸죠. 그렇죠. 그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잘렸죠. 그래서 저기 나온 교수님께서 저는 저 처음 나온 교수님이 아니죠? 저기 오너죠? 지금은 오너. 네, 플래처 교수의 얼굴이 딱 보이는 순간 살짝 쫄았습니다. 네, 너무 볼 때도. 무서웠어요. 위플래시에서 만났던 네. 플래처 교수님이 식당의 오너가 돼서 재즈 연주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저렇게 미아가 인상 깊었다고 말하러 가려 했는데 탁 치고 지나가면서 둘의 첫인상이 그닥 좋진 않아요. 배드 타이밍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이 장면에서 처음 등장한 노래가 여러 변주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영화에 다 나오는데 이런 노래 말고도 다른 OST들도 변주되어서 나오는 곡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러블리 나잇이나 City of Stars 또는 오디션 이런 것도 다 변주가 되어서 나오는데 이런 거를 리프라이즈 기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매체에서 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다 이제 오리진을 찾아가면 클래식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클래식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변주예요. 변주. 그래서 하나의 테마, 하나의 곡이 나왔을 때 처음에 나온 거 뒤로 갈수록 반복이 되는데 변화를 줘서 재즈하게 하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레이션을 다 쓰든지 처음에는 뭐 심플하게 나왔는데 전체를 오케스트라 악기를 다 써서 이렇게 화려하고 풍부하게 꽉 채워준다든지 이런 변화를 주는 것들.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장면에서 꼭 쓰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맥락에서는 우리가 클래식에서 이제 바그너 설명을 할 때 제가 꼭 얘기하는 라이트 모티브라는 네.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인물, 특정 대상에 똑같은 음악을 계속 깔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금도 드라마에서 그런 거 굉장히 맞아요. 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저렇게 중복이 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노래로 캐릭터를 만든다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그게 참 재밌는 게 네. 주인공, 주연에만 쓰는 게 아니고 조연에도 맞아요, 씁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우스운 캐릭터가 있다 그러면 또 우스운 음악이 꼭 어김없이 깔리는 듯. 맞습니다. 사실 학우분들이 변주곡이라는 개념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피아노를 조금이라도 쳐보신 학우분들은 저희 작은 별 변주곡 그럼요. 한 번쯤은 다 쳐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와닿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뮤지컬에서 같은 곡을 분위기나 편곡을 달리하여 다른 분위기를 주면서 그게 밀도나 강조,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 같은 노래를 리메이크 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말했듯이 연주가 끝나고 익숙한 얼굴이 나오죠. 플래처 교수가 여기에서 레스토랑의 오너로 나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여기에서도 재즈를 연주했다고 해고하는 악덕 레스토랑 오너가 되었는데요. 기질은 안 바뀌나 봐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네티즌들이 위플래시의 주인공이 재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의 쓴맛을 본 뒤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라라랜드고 플래처 교수는 음악을 그만두고 레스토랑을 차린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다들 이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뭐 재밌는 설정이에요. 네. 까메오 맞아요.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좀 네티즌들의 평을 들어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 그런 것 것도 같아요. 재밌죠, 네. 진짜. 좋습니다. 이제 다음은 라라랜드 OST 중 가장 유명한 곡인 City of Stars입니다. 이 노래 빼고 영화를 설명할 수가 없죠. 이 곡을 듣고 있으면은 괜히 두 사람의 서사가 생각나서 마음이 시큰해지는데요. 사실 이 노래가 변주되어서 나오는 장면을 교수님께서 명장면으로 골라주셨죠. 저희가 공식 영상을 구하지 못해서 아래에 사진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장면인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City of Stars는 이것도 여러 번 나오는 곡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장르를 굳이 얘기하자면은 스윙에 가깝거든요. 네. 리듬을 이렇게 약간 붙점 리듬 비슷하게 가는. 네. 그런데 조성은 마이너고. 그런데 이런 보통 스윙은 굉장히 좀 유쾌하고 가볍고 맞아요. 밝은 분위기에 쓰이는데 얼마든지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 가사들도 좀 의미가 그냥 뭐 맞아요. 밤하늘에 별빛 이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네. 의미도 봤는데 여기 그 한 2시간 이 러닝 타임일 때 네. 정가운데 나오는 그 장면이 꽤 길거든요. 몇 분 돼요. 그런데 이 곡이 계속 변화를 주면서 나오고 그 집, 세바스찬이랑 같이 지내는 그 집이 거실이 비춰지면서 나올 때 맞아요. 점점 색감이 빠져요. 맞아요. 소품들도 화려했던 색깔이 있던 게 다 치워지고 점점 달라지는데 뮤지컬 영화가 아무래도 우리 제목부터가 뭐 꿈의 나라, 뭐 맞아요. 비현실적인 나라 맞아요. 이런 걸 상징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담고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저는 약간 독립 영화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대사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노래만 잔잔히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데 맞아요. 점점 흐려지고 날이 어두워졌다 밝아지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면서 뭔가 대사나 이런 건 없지만 가장 주인공들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듣고 있자니까 너무 그 노래의 변화도 좋고 네. 가장 영상미도 좋고 그래서 관객한테 생각할 거리를 온전히 맡겨주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로 네. 이제 세바스찬이랑 미아가 갔던
그 공연장, 극장이죠. 네. 극장이 폐업을 하거든요. 그게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네. 그래서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극장의 폐업이라는 게 되게 단조롭고 잔잔하게 나온 듯 하지만 사실상 그 둘의 갈등이 되게 고조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럴 때는 좀 긴급하고 되게 싸우는 장면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네, 역으로 보여줘서 저도 신선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서로의 소홀해지는 장면을 골라주셨는데 바로 라라랜드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곡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미아와 세바스찬이 석양이 지는 풍경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 나오는 A Lovely Night입니다. 좀 영화 초반이죠. 이 곡이 교수님의 추천곡이기도 하시다고요? 그들이 춤추는 장면에 나왔던.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포스터도 그렇고 굉장히 상징적으로 그 장면을 굉장히 맞아요. 극대화시켰는데 노래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곡이 좋은 게 처음에 시작할 때 들으면 제가 아주 자세히 듣진 않았지만 아마도 약간 이 음질에 있어서도 네. 옛날 LP판을 듣는 듯한 그런 소리처럼 약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약간 그야말로 우리가 고전 영화 얘기했을 때처럼 그 시절에 약간 그런 사운드를 내다가 굉장히 현대적으로 바뀌거든요. 네. 멜로디가 굉장히 막 화려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 심플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영화가 음악이 아닌가. 포스터에도 딱 그 장면을 맞아요. 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약간 갑툭튀하는 그 네. 탭댄스를 추잖아요. 맞아요. 얘가 근데- 갑자기 갈아 신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보면서 저 높은 굽을 신발을 신고 근데 딱 갈아 신고 편한 신발로 갈아 신고 춤을 추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고전적이면서 맞아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현대적인 풍으로 약간 바뀌는 그래서 중요한 장면에 잘 쓰인 음악 그러나 주목을 덜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주목하고 싶은 음악입니다. 세연 씨는 막 좀 LP 감성 이런 거 느끼셨나요? 저는 사실 LP 감성을 느끼지는 못했고 제가 약간 좀 작은 소리를 잘 못 들어가지고 근데 저도 그렇게까지 섬세한 기능을 가지지 않아서 그래서 작은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그런 걸 느끼지는 못했는데 네. 이게 사실 석양이 지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뭔가 옛날 감성이 느껴진다고 딱 받았던 게 저는 사실 이제 비하인드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화면의 비율이 옛날 영화에서 쓰는 비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로가 네. 더 긴 거죠? 맞아요. 가로가 네, 이제 우와. 더 길어져서 16대 9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현대 영화들이나 이제 옛날보다 이제 조금 더 지나서 나온 영화들은 화면이 이제 꽉 차서 나온다고 네. 해요. 근데 이제 라라랜드에서는 일부러 이제 검은색 공백을 이렇게 두고 좀 더 장면을 길게 해서 이제 옆에 사람들 지나가는 거나 아니면 좀 더 장면들이 넓게 보일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듣고 와, 감독이 약간 이를 갈았구나 싶었어요. 옛날 영화들을 오마주한 것도 그렇고 이 춤추는 분위기에서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LP 소리도 들렸겠지만 약간 그런 장면적인 거에서도 되게 감독이 노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은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고 약간 그런 풍으로 했다가 뒤로 갈수록 현대화시키는 그런 음악의 분위기도 네. 되게 저는 좀 들렸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꼭 이렇게 퍼블릭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누군가한테는 어떻게 들리겠구나 이런 거를 다 아주 섬세하게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죠. 뭐 구석구석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이제 감독의 아이디어를 극대화시키는 그게 능력이겠죠. 아이디어는 있어도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배속한 게 더욱더 강해지는 작품인데요. 이렇게 찐 애청자와 함께하니까 더 깊은 비하인드까지 알게 되어서 훨씬 더 다채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친해지는데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여기에서는 배경은 정말 예쁘고 탭댄스며 다 예쁜데 사실 가사를 보면은 넌 내 취향이 아니야. 우린 이어질 리가 없어. 이렇게 좀 맞아요. 아주 서로를 싫어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두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전혀 싫어하고 있지 않아요. 네. 약간 묘한 눈빛이 오고 가고 있죠. 괜히 라라랜드가 이 OST가 영화를 다 함축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만나볼 명장면이 많은 관계로 교수님의 추천곡 A Lovely Night은 노래로 1절만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The sun is nearly gone. The lights are turning on. A silver shine that stretches to the sea.
stumble on a view that's tailor-made for two. What a shame, those two are you and me. Some other girl and guy would love this swirling sky, but there's only you and I, and we've got no shot. This could never be. You're not the type for me, and there's not a spark inside. What a waste of a lovely night. You say there's nothing here. Well, let's make something clear. I think I'll be the one to make that call. But you'll call. And though you look so cute in your polyester suit, It's wool. you're right, I'd never fall for you at all. And maybe this appeals to someone not in heels, or to any girl who feels there's some chance for romance. But I'm frankly feeling nothing, Is that so? or it could be less than nothing. Good to know, so you agree. That's right, what a waste of a lovely night. 네, 챈디의 온에어 화요일 점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추천곡 A Lovely Night 듣고 왔는데요. 이제 세윤 씨의 명장면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미아가 배우 지망생으로서 마지막으로 오디션을 보는 장면에 등장한 곡인 어디션 골라주셨어요.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골라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이제 라라랜드의 명장면이라고 하면 이제 미아와 세바스찬이 탭댄스를 추는 그 장면이랑 이제 맨 앞에 오프닝에 나왔던 그런 플래시몹 장면을 보통 꼽는데, 물론 저도 그거를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하는데 이 오디션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은 이유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이 장면을 기점으로 미아와 세바스찬이 이제 각자 갈 길을 맞아요,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둘이 헤어지는 건 이제 조금 애청자로서 조금 마음이 애틋하긴 하지만, 이제 그 둘이 각자 꿈을 서로 키우다가 서로 연애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로서 이제 각자의 꿈을 키워 나가다가 결국 각자 갈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엔 이제 성공을 해서 나중에 이제 엔딩에서 만났다는 게,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면서 더 자세한 얘기 해볼까요? 네. 사실 이게 미아가 오디션을 보러 간 게, 미아한테 들어온 오디션이 헤어진 이후에 세바스찬한테 연락이 갔죠. 맞아요. 그래서 세바스찬이 당장 차 끌고 본가에 가 있는 미아를 설득을 해서 데려갔습니다. 미아도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면접을 봤죠. She told us that she jumped into the river once. 사실 이 전까지는 뭐 경찰, 선생님 등 정말 완전한 타인을 연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오디션 갔을 때 면접관들이 너의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미아가 처음엔 당황하다가 미아가 이제 촬영을 갈 로케이션이 파리라서 파리에 관련된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편안하게 했을 때, 이모가 파리에 있었을 때 자기한테 해줬던 얘기를 대사로 얘기를 하다가 노래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이제 흔히 말해서 데미안 샤젤 감독의 약간 시그니처 샷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인물만 주위에 다 암전시키고 인물만 집중시키는 게 나오죠. 그 시그니처 장면에 대해서는 영상 끝나고 나서 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의 가사가 너무 와닿고 위로가 많이 됐어요. 사실 제목이 오디션이긴 하지만 괄호에 The False Who Dream에서 꿈을 꾸는 바보들에게, 꿈을 꾸는 모든 바보들에게 라고 하는 부제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본 바로는 좀 그 가사 중에 이모가 파리에 가서 약간 미친 척 물에 뛰어들고 싶을 때는 그냥 뛰어들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미아가 나는 미친 척 무모할지라도 꿈에 뛰어들 거야 라는 걸로 좀 이어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뭔가 한 분야에 좀 깊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좀 오랫동안 같은 꿈을 꿔온 사람은 되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들 좀 꿈을 꾸려면은 미쳐야 해. 그게 맞는 거고, 뭐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눈물,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미쳐있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노래 같아서 좀 와닿았어요, 저는 가사가.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저렇게 주인공을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저런 장면에서는 나한테 또 예, 맞아요. 감정이입을 해서 또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영화의 긍정적인 맞아요, 맞아요. 일단 작품 같은 거는 이제 물론 객관적인 평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특히 노래가 들어간 영화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시그니처 같은 장면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위플래시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마지막에 미친 솔로 연주를 하는데 관객석을 전혀 보여주지를 않죠. 똑같이 심사위원의 표정을 전혀 보여주지가 않아요. 더 몰입해서 진짜 미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심사위원이 표정이 어땠을까요? 심사위원을 보여주지 않는 게 잘하는 거야. 심사위원들은 그렇게까지 같이 몰입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냉정할 거란 말이지. 그런 걸 안 보여주는 게 훨씬 낫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 장면이 사전 녹음 없이 현장에서 실제로 녹음을 했대요. 세연 씨가 관련 비하인드 아주 흥미로운 걸 있던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게 원래 반주가 이제 준비될 예정이었는데 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 직전에 이제 그 피아노 반주자만 옆에 네. 있고 그 자리에서 엠마 스톤이 바로 라이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물론 배우의 입장이지만 사실 배우가 뮤지컬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한다는 건 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엠마 스톤이 실제 라이브를 같이 하면서 연기를 하니까 저 감정이 더 저희한테 잘 와닿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MR이 준비가 안 된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사실 세바스찬과 미아의 결말이 이제 각자 위치에서는 원하는 만큼 성공을 하지만 둘의 사랑은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말이었잖아요. 마지막에 특히 또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기반으로 하는 상상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진짜. 맞아요. 저는 그게 거기서부터 약간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이게 엔딩인가? 이게 이 상상인가? 되게 어리둥절했는데 저처럼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이걸 두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두 분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로맨스 영화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연인들이 이어지고 뭐 네. 결혼하거나 맞아요. 그런 결말로 이제 끝이 나잖아요. 보통 저희는 그런 걸 해피엔딩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결말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둘이 물론 서로의 꿈을 키워주다가 좋게 이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상상으로 끝난 것처럼 끝날 수도 있지만 각자의 갈 길을 가면서 각도 거기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는 게 저는 이게 현실적인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세연이랑 같은 이유. 오. 왜냐면 현실적이에요. 그게 현실적이고 그 누구 한 명이 잘 안 돼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으면 그것도 슬퍼. 근데 너무 안 좋은 결말인데요. 근데 각자 잘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입장에서 보면 네. 되게 와 그 장면만큼은 내가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 그래서 왜냐면 그 미아의 표정이 되게 의미심장했잖아요. 마지막에 나갈 때 맞아요. 미아의 표정이. 근데 분명히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그걸로는 그래 우리 서로 잘 됐다. 같이 이렇게 결혼하진 못했지만 잘 됐다 하면서 굉장히 현실을 담담하게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구 슬프지는 않아. 너무 그립지. 근데 너무 그리운 거에만 치중하지도 않고 그냥 딱 현실적인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의미심장한 그 표정이.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해피엔딩이지 않나. 딱 사랑해서 놓아준다라는 말을 맞아요. 잘 드러낸 장면인 것 같아요. 20대는 좀 다르게 느껴. 저희는 꽉 닫힌 해피엔딩만이 좋은 연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제 방송 끝자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라라랜드 별점과 한 줄평 듣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별점과 한 줄평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별점은 4점. 오, 네. 꽤 높죠? 네, 한 줄평은 제가 잠깐 뭐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진 않았는데 네. 사실 우리 세연하고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 자체는 심플해요. 맞아요. 그야말로 일과 사랑, 꿈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잘 살려준 게 이제 음악이 완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맞아요. 음악 아니었으면 이거는 너무 진부한 소재 하나시죠. 맞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보편적인 또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뭔가 매체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상영을 하고 할 정도의 그런 굉장한 극적인 요소는 조금 없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서도 현실적이고, 근데 저는 이 내용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사랑이기도 하지만 일이기도 하지만 또 같이 엮여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아가 원래 남자친구랑 누구랑 식사를 하다가 막 레스토랑을 뛰쳐나가는 맞아요. 장면,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랑만 쫓아간 게 아니고 그렇죠. 그야말로 일도 쫓아간 거죠. 그 극장을 향해서 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토리 자체가 워낙 심플해서 그런지 40대가 보기에는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풋풋함은 있었지만 그래서 별점은 4점. 네, 좋습니다. 세연 씨는 별점 몇 점 주셨어요? 저는 4.5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네. 드렸는데 0.5점은 왜 빠졌나요? 이제 저도 말씀드렸고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는 이제 애청자로서 사실 로맨스 분야를 좋아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는데 그냥 일반적인 관객들한테는 그냥 정말 보편적인 사랑 이야기고 사실 영화 자체가 막 기승전결이 확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클라이맥스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뮤지컬이 나오는 부분 말고는 조금 조용조용하게 가다 보니까 약간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지 않았을까 그런 약간 보편적인 시각을 담아서 0.5점을 뺐습니다. 이런 게 그런데 굉장히 미쿡스러운 거예요. 이런 세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극적인 걸 좋아하지. 맞아요. 자극적인 걸 좋아하지. 미국은 약간 이런 세팅이 되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인인가 봐요. 저도 약간 자극적인 막장을 매운맛이 좋아해가지고 두 분께서 우려하셔서 빠진 별점이 저의 취향을 저격하지 못한 이유랑 똑같아요. 저는 별점을 3점 줬는데요. 배속을 해서 그래. 배속을 하지 말았어요. 저는 그냥 그럭저럭이라서 그냥 중간에 있는 별점 점수를 줬고, 사실 뭔가 저의 한 줄 평은 약간 좀 추상적인데 낭만에 대한 낭만을 가질 필요성을 느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좀 낭만, 청춘, 꿈, 사랑 이런 작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낭만에 대해서 좀 허황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낭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또는 또 청춘을 이뤄가는데 되게 큰 원동력을 차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영화에서 되게 확실하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도 낭만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나도 그런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너무 현실적이어도 네, 깜빡하지. 맞아요. 삭막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낭만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주 음악영화 라라랜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세연 씨는 오늘 처음이자 또 마지막 출연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사실 초반에 이제 시작할 때는 진짜 살짝 떨렸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갈수록 사실 분량 제 시간 제한도 있고 못다한 이야기도 많아가지고 조금 이젠 아쉬운 아쉽죠. 정도에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2시간 편성이 되어도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랜만에 또 방학을 지내고 와서 하니까 학기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게스트까지.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애청자분들 너무 잘 보여주셨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9권까지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긴장도 좀 되고 그런데 또 설레기도 하고 그랬는데 훨씬 더 다양한 시각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새롭고 즐거운 다음에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청객도 한번. 네. 그러니까요. NSBS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에 방청객도 한번. 좋습니다. 네, 두 분 이제 최은희 교수님의 사운드 트랙은 다음 10월 24일에 또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작품일지 궁금하시다면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방사수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두 분 긴 시간 함께 방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챈디에 오네요. 어느덧 스튜디오의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코너는 우리 대학 연극 동아리 아름다운 사람들이 들려주는 귀로 듣는 소설, 책 듣는 하루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소개할 작품은 바로 시가 아키라 작가의 인기 스릴러 소설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거 바로 이 작품입니다. 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챈디의 오네요. DJ 채은이었습니다.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임예지, 장준호, 이세연, 중계의 한영민, 촬영의 배영은 송은선, 진행의 심채은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요.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엽기적인 그녀가 송출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참된 이상, 열린 소리, NSP